영호가 가진 사회적인 재치나 이런 거는 영호 씨의 디폴트 값이 아닌데, 그거는 영호 씨가 노력을 해서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영호가 왜 이렇게 차갑지?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호 씨의 본체와 사회적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영호 씨 같은 사람과 잘 지내려면 이 사람의 본체가 이 인형탈을 벗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지금까지 영호 씨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순자 씨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 예고로는 뭐 정이 쌓여서 이제 이런 말들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제 순자 씨는 굉장히 서운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영호 같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나이가 좀 있는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어린 분들 경우에는 영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마음이 없겠구나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죠. 그쵸. 영호 씨가 뭐 밝은 사람이 아니죠. 밝기만 하고 해맑은 일만 겪은 사람은 영호 씨 같은 그런 재치나 눈치가 생기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밖에서는 맨날 웃으면서 내 앞에서는 왜 안 웃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면 안 돼. 영호 씨는 뭐 이래저래 고민이 되겠죠. 이 사람과 내가 여기서 커플이 되었을 때 이제 결혼으로 가는 건데 5박 6일의 시간 동안의 마음만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겠죠. 영호 씨 말대로 영호 씨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자 씨는 순자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독려하는 마음으로 영호가 순자를 1순위로 제일 좋아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순자에게는 영호가 좋아해 보다 1순위라는 말이 거슬리죠. 나는 지금 너밖에 없는데 너는 어떻게 순위가 있어? 응? 나 다음으로 좋아하는 걔 누구야? 걔 현숙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순자님도 근데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게 벌써 이제 5일 차고 그 중간중간에 순자님 마음의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호는 그 칭찬 미션에서 순자한테 마음을 자기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얼만큼 더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아마 머릿속으로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영호랑 순자 씨는 잘 맞으면서도 서로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영호 씨가 가지는 아쉬울 거 없는 모습도 순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는 거지. 순자를 유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순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고 순자 씨의 단순함도 영호가 편하게 느낀 강력한 매력이자 순자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는 나 말고 딴 순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든 뒤집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영호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러면. 영호에게 그걸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아버리니까 이 순자 씨의 고민의 시작은 실은 물론 시작은 아니지. 이건 물론 영호 씨가 다 그거를 빌미를 줬던 건 맞지만 정숙 씨가 이 고민의 쐐기를 박았어요. 정숙 씨가 그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순자 씨가 들어왔을 때 영호가 1순위는 너래. 말로는 그렇게 자기가 현숙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자꾸 현숙을 얘기하면서 말로는 너라고는 해 라는 식으로 순자 씨도 주변에서 얘기를 자꾸 그렇게 들으니까 영호가 아직까지도 지금 저울질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심지어 패널들도 그랬으니까. 회피형 썸남 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이 사람을 일관되게 근처에서 있어주면 되고 그리고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압박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백 공격이라는 말이 있겠지. 똑같은 고백이어도 누가 어떤 빌드업이 된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선택을 순자 씨한테 만약 넘긴다. 그거는 예를 들어 협상을 할 때 그쪽에서 결정하시죠. 뭐 저희는 다 조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피형이야? 그냥 협상 전략이죠, 그건. 물론 영호님이 회피형일 수 있는데 그 행동이 회피형은 아니지. 그래서 순자 씨는 지금 영호에게 다른 순위가 있다는 게 두렵고 영호는 순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도 될까?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나의 본체가 나가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근데 이제 영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쪼으면 영호는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도망가죠. 그러니까
순자가 영호의 마음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 선택을 한다면 내가 맞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 보자. 실은 광수가 현숙님의 테스트를 계속 통과해 왔거든요. 아까 현숙님과 광수 술자리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아까 분석해서 얘기했잖아요. 영호도 실은 마찬가지야. 영호도 순자로는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아닐까? 그거를 영호는 영호 방식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광수가 현숙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고 순자가 영호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누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 동등하지 못하죠, 회피형이랑은. 맞아요. 왜냐하면 회피형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든. 아쉬울 게 없단 말이야. 회피형들은 아쉬울 게 없어. 왜냐하면 동굴로 들어가면 되니까. 언제든 동굴로 들어갈 명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죠.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회피형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자기 감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인 게 낫겠는데? 그냥 혼자 지내도 되겠다. 굳이 뭐 사랑한다, 외롭다 이런 감정을 못 느끼니까. 아무래도 덜 느끼니까.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요. 외로움이 싫어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랑 만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회피형들은 어떤 말 많이 안 들었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그래서 회피형들이 어려워. 상당히 어렵지. 까다로운 상대죠. 까다로운 상대.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한쪽이 아쉬울 거 없으면 대등하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회피형과의 연애,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들은 회피형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쉬울 게 없어 보이니까. 불안형들은 반대로 굉장히 아쉽거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이게 너무 이 감정이 너를 뛰니까 이 사람이 아쉽거든. 근데 회피형들은 아쉽지 않아. 근데 그 아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순자님이 좀 초반에 본인의 쿨함, 편함 이런 걸로 영호님의 이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영호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자님은 현숙님에게 마음에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또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순자님이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지금 영호 씨가 발을 뺄 명분을 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게임 계정 없애버리기, 이 사람이 그동안 모아온 프라모델 버려버리기 이런 게 동굴 안에 불지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못 보는 거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순자님은 딴순이도 있는 것과 되게 서운할 수 있죠. 왜냐면 순자님은 이거는 구옥수님의 표현대로 패를 다 깐 상황이야. 심지어 영호랑 둘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볼 사람 마음 없다 라고까지 확실히 얘기했어. 그러면 이 전날에 영호님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때는 대꾸를 못했어도 이날은 해줘야 돼. 근데 영호님도 보면 굉장히 재치있고 눈치가 빠른 사람 맞는데 자기 생각에 꽂히면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말했던 거나 그런 걸 기억하고 막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자는 여기 원래 그런 곳인데 어떡해. 역시 영자 씨 전략가죠. 근데 영호 씨를 얼핏 보면 그런 영호 씨의 본체가 회피형일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영호 씨는 그냥 인싸 같아. 위아더 월드 같아. 근데 아니죠, 실제로는. 낄낄빨빠 굉장히 잘하는 눈치 빠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죠.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순자는 나는 오직 영호, 이순이가 없어.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쫀다. 그러면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빨리 도망치죠. 근데 스스로는 도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정말 마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김사랑이다. 그 정도 급이면 애착 유형 배울 필요 없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누구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회피형들은 그런 관계조차 아쉬울 게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쵸. 다 회피나 불안도 같은 건 다시 좀씩 있죠. 근데 여기서 순자님도 현숙님이랑 고민 중이라는 그거를 누가 말했어? 영호가 말 안 했잖아. 영호한테 물어보지, 차라리 그냥. 이 전날 물어보지 그랬어. 근데 영호가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니까 고민 중이구나 생각할 순 있지.
그래서 그리고 영호는 여기서 이제 슈퍼데이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자님이 물어봐요. 슈퍼데이트권 땄다면 누구한테 썼을 것 같나요? 현숙한테 가볼까도 생각은 했어요. 아예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 적이 없지는 않죠. 그때 뭐 얘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근데 아마 순자님한테 갔을 것 같다. 그렇죠. 슈퍼데이트권 따면 어떻게 현숙한테 가? 여기서 무조건 순자한테 가지. 근데 여기서 나는 순자다라고 말을 하면 순자한테 갔겠죠 라고 말하면 영호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호는 자기 정보를 오픈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숙 씨가 누구랑 데이트했어요 할 때 대답을 안 해. 그쪽은 누구랑 했어요? 이런 식이거든. 항상 이렇게 이게 아예 그냥 좀 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상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속내를 진짜 안 드러내는 사람이죠.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속내는 굉장히 숨겨. 그래서 순자 씨랑 데이트를 할 때도 영호 씨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순자의 정확한 말을 듣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아이도 없이도 잘 살고 뭐 부부끼리도 잘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떠봐. 이 사람이 확실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누구한테 직진할지 고민 중인 거죠. 아직까지 고민 중인 거죠. 이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누구에게 직진할지 갖고 괄호 닫고 했는데 아니 그냥 아직까지 직진이 아니고 순자에게는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현숙도 광수로는 결정했는데 갈지 말지는 고민하고 있는 거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 신중하다. 내일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자랑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나가서 커플이 돼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가서 순자는 순자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길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순자를 선택하느냐 아니냐 결국 이 안에 기로에서 영호 씨가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고 여기서 내가 순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과연 순자 씨가 받을 그런 심리적 상처나 이런 건 괜찮을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호님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속내는 인터뷰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 정숙하고도 아니었을 때도 나는 이제 정숙 아니에요 라고 안 해. 정숙 씨와 마음이 커지지 않는 그 시작이 오늘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정숙 씨를 손절하는 그 상황, 어쨌든 정숙 씨를 더 이상 알아볼 마음이 없는 그 시점에서도. 그래서 현재 속마음은 이제 인터뷰를 해요. 현숙님하고 아예 데이트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 영호님은 지금 순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영호는 순자기는 해요. 근데 순자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숙이를 몇 번 언급을 하긴 하지만 정리를 했어요. 현숙이 광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광수냐 아니냐예요. 지금 현숙도. 그래서 원래는 아니게 됐었지. 영식하고 그때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연달아 데이트를 하면서 아니게 됐었다가 술자리에서 현숙의 테스트를 광수가 통과하면서 이 사람 할까?가 됐었죠. 지금 영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순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영호는 현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자꾸 현숙 아니 이게 현숙, 순자, 광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 무슨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놓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현숙이 그냥 재미없고 뭐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땐 진짜 세상 완벽한 여인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영호가 현숙을 꼭 알아봐야 되고 무슨 견우와 직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현숙 씨의 얘기를 한 거는 회피기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리를 했다는 게 주니까. 영호 씨는 말을 원래 자기가 누구를 정리했다,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숙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했어. 정리했다 지금. 정리했다. 영호 씨가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잘 얘기 안 해요. 처음에 정숙에 대해서도 1대2 데이트하고 와서 아니다 싶어도 마음이 좀 커지지 않는 거에 좀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더 이상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로 무슨 여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견우와 직녀처럼 그렇게 막 끌렸던 것도 아니고 응? 뭐 현숙님하고 그 순자님이 같은 브랜드의 뭐 기능이 더 좋고 나쁘고 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장점이 있는 거고 다른 단점이 있고 다른 성향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영호와 현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알아보고는 싶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잖아요. 현숙을 알아볼 정도로 시간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없었어. 근데 반대로 순자님과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생겼고. 근데 처음에 영호님이 순자 씨랑 영호님이 순자님 불러내서 얘기했어요. 현숙은 불러내지 않았지.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서로가 시간대가 안 맞고 그랬던 것도 있죠. 그래도 현숙과 대화를 해보고 영호 씨가 깨달았지. 현숙님 좋은 사람이고 정말 뭔가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거는 같다. 그런데 순자님만큼 쿨하지는 않구나. 차이가 있구나. 현숙님 자상하고 현명한 사람은 맞다. 하지만 뭔가 심플하진 않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야. 제작진이 영호 현숙으로 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로 많이 친해졌으니까 순자님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 이 인터뷰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호님은 순자님에게 집중 이것까지는 맞아요.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해도 되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영호는 지금 월급의 70%를 저금할 정도로 검소하고 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양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호님을 얼핏 보면 마치 위아더월드 영철님 같은 느낌을 줘요. 마치 막 인싸고 어디 가나 막 재밌고 항상 막 사람들이 부르고 가면은 막 영호님만 떴다 하면 막 사람들 다 깔깔대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계열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자 씨를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영호 같은 이런 모습들, 물론 영호 씨가 순자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근데 영호 씨의 이런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중한 40대의 사람은 연애를 포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중한 40대는 보통 이 정도 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해도 이 정도 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0대, 30대 뭐 중반 넘어가서 신중하고 어느 정도 이성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텐션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과의 연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끝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서로 많이 친해졌으니까 순자님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생각 정리 끝에 숙소에 같이 남은 순자를 찾아온 영호. 영호님은 처음에 정숙님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뒤로 선택할 수 있었을 때는 보통 순자님을 다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자님을 따로 불러내서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얘기를 했었고 영호님은 순자님에게 그게 자기가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에이 거기서 뭘 더. 그런 걸 보면 또 은근 상남자 같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쵸. 광수같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40대가 희귀한 거죠. 40대 중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도 광수 같은 분이 있긴 했었지. 근데 이제 좀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순자를 영호 씨가 또 찾아왔군요. 순자를 씨를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잖아, 회. 아니 왜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뭔가 다른 대화들을 한 거랑 헷갈린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머리가 복잡해서인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순자님 회 좋아하니까. 순자님은 저요? 제가 회를요? 영우님 너무 과감했어. 응? 눈치껏 지금 해야지. 영호 씨가 순자 유학 갔다 온 걸 기억을 진짜 못했나 싶기도 하고 나는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즉흥적이고 그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고 뭔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획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설마 저 또 실수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순자는 내 생각엔 날 안 좋아해.
이게, 근데 지금 영호님이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아쉬운 게, 이런 게 지금 언중유골이잖아요. 뼈 있는 농담이거든. 저거를 진짜 순자님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순자 씨는 올리 영호가 된 지가 좀 돼요. 영호가 좋아. 인터뷰할 때마다 영호 왜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진짜 이게 두려운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안 좋아하나? 두려워. 그런데 영호는 저 말이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어. 순자 씨가 단순해 보이고 그래도 단순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날 안 좋아해. 근데 안 좋아해? 밥은 좋아하잖아요. 밥. 이게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 순자 씨 말고는 대화 안 했어요. 헷갈렸나 봐요. 그랬으면 좋았지. 근데 이제 순자 씨가 누구랑 자꾸 착각하는 거야. 난 회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미친놈이네 하고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영호 씨가 이걸 농담으로 넘어가면 되는 타이밍은 아닌데 지금 막판에 돼가지고 이게 지쳤나? 그래서 근데 순자님이 자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한 번 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난 영호님의 생각을 모르겠다. 회먹을 생각만 하고 농담으로 또 봤죠. 그 영호님이 진담했다가 농담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를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는 그런 거 캐치가 굉장히 빨랐어. 그래서 두 사람은 대화가 재밌었고 영호 씨는 순자 씨가 편했어요. 근데 지금 순자 씨가 진지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영호 씨는 살짝 농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회피형 특이긴 합니다. 회피형들은 진지한 얘기보다는 농담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 농담은 감정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 농담 아니면 어디 영화에서 본 거, 이론 얘기 이런 거 좋아하죠. 감정이 섞이지 않는 대화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상대가 감정이 섞인 얘기를 했을 때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이렇게 넘어가. 근데 그러니까 이 영호 같은 캐릭터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신중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농담으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게 좋을 땐 참 좋아. 그리고 싫을 때도 되게 미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나만 혼자 이렇게 애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영호님의 생각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회먹을 생각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이 경보가 울려야 돼. 순자는 지금 불안하다. 순자는 불안하니까 순자에게 확신을 줘야 될 타이밍. 삐용삐용 해야 되거든요. 만약 아닐 거면 확실하게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하든가. 근데 지금 영호는 순자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겠어? 그래도 좀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알겠지. 영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어제도 칭찬 미션에서도 너밖에 안 보이고 너만 이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해준대. 영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거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거의 공개 고백하듯이 말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불러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걸로도 몰라? 이게 약간 영호 씨의 마음이긴 할 거예요. 사람들 그 13명 다 모여있는 앞에서 순자밖에 안 보인다고까지 했는데 그 이상 어떡해. 말을 꼭 그 이상 말을 해야 되나 안 하? 이게 이제 영호 씨 생각. 그건 제작진이 써놓은 자막이나 그랬고요. 영호는 현숙의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자꾸 속지 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 응? 현숙 씨가 거기서 영호 씨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때 끝났다니까? 그날 끝났어요. 그나마 있던 여지가 끝났어. 판단이. 순자는 이렇게 확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포인트도 상당히 잘 봐야 돼. 봐봐. 순자는 되게 진지하게 네가 확답 안 주잖아. 맨날 나만 아쉽고 나만 고백하고 너는 나한테 마음 없잖아. 영호는 내가 말이요. 내가 마음이 표현이 없었나? 표현을 뭘 어떻게 더하지? 내가 칭찬도 했는데 그렇다고 최종 선택을 하겠다고 말해?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야 베일에 쌓여있죠 원래. 그러니까 확신을 본인도 갖지는 못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까 현숙과 광수가 술 마시던 장면 해석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거기서 현숙님이 광수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듯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자님이 신비주의 컨셉이냐고. 근데 여기 와서 나는 내 그대로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내일 할 거예요 최종 선택. 그래서 영호는 아니 내가 너한테 보여줬는데 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저는 베일에 쌓여있죠 라고 농담은 했지만
나는 내 그대로를 보여줬는데 나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순자 씨를 불러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선택할 일이 있을 땐 순자 씨를 선택했었고 칭찬하라는 미션에서도 난 사람들 앞에서 너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 이상의 내가 뭔가 표현을 해야 돼?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가 영호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내일 할 거예요? 최종 선택을? 순자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을 할 거냐? 그게 더 명확한 질문이 되겠죠. 아까는 나한테 당신의 마음이 있냐 없냐? 지금 최종 선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냐?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영호 씨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현숙 정리됐다고 말하는데 왜 본인이 정리됐다고도 말하고 지금 현숙님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막에 현숙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현숙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거에 현혹되냐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행동도 아니라고 3주 전부터 아닌 행동을 하고 있고 본인이 말로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자꾸 이 자막이 문제야. 자막이. 영호는 원래 사람들한테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다. 자기를 드러내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도 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래도 하겠죠. 약간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안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현숙님이란 이름을 꺼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순자는 이제 생각해야 될 때잖아요. 첫인상부터 저는 계속 영호님만 얘기해서 무슨 매력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뷰를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은 나는 처음부터 계속 너였다. 그거를 한 번 더 자존심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호님은 지금 순자 씨가 자존심 내려놓고 영호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이때가 있고 이 전날 밤이 아니지. 그 데이트할 때. 그때 영수랑 데이트한 거였죠. 영수랑 데이트할 때. 그래서 확답 없는 영호한테 자기는 일편단심했던 어필한 거지. 그래서 영호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혹시 질문해. 여기서도. 영호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영호 씨 앞에서부터 봐봐요. 영호 씨가 말도 잘하고 재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남이 무언가를 했을 때 농담처럼 하면서 자기 대답 안 하고 상대한테 질문하는 식으로 거기서 대화를 갖고 가요. 그리고 상대에게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돌려서 얘기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혹시 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이제 순자도. 순자 씨는 물론 조금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존심 내려놓고 확실하게 표현했지. 나는 다른 사람 알아볼 사람 없다. 너밖에 없다. 이 전날 얘기했고 이날도 나는 처음부터 인터뷰에서 내내 너 얘기했다. 근데 외모가 마음에 든다. 여기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니까 순자는 외모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것 때문에 또 단순하고 선명한 순자여서 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런 거 내가 좋은 이유가 외모밖에 없다라는 거는 영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순자는 영호 바라기를 할 거다 이랬지. 그러니까 영호는 순자가 여전히 지금 장난스럽고 농담으로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알긴 알지만 표현을 듣고 싶은 건가?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순자는 진짜 이 사람이 현숙한테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도 순자는 지금 그러니까 자존심 내려놓은 것도 있고 현숙님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건 아니지. 원래 그냥 그런 걸로 자존심 안 부리는 사람이지만 어쨌건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현숙을 여전히 나와 현숙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너무 그런데 서운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순자님이 계속 저를 선택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알고는 있지. 근데 선택은 영호님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호도 순자에 대해서 막 엄청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지. 그래도 여기서는 순자긴 한데 아쉬워. 이게 현숙과 순자를 굳이 두고 비교를 하자면 두 사람의 매력은 다르거든요. 현숙하고는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은 나를 차분하게 다독여 줄 수 있는. 순자는 쿨하고 편해서 내가 그냥 별로 머리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그냥 일상 자체가 그냥 편안한 힐링인. 현숙은 내가 진짜 고통받고 상처받았을 때는 힐링이 되지만 평소에도 조금 더 신경도 써줘야 되고 서로가 좀 그 어떤 어둠이나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휴식이 되진 않는 이런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자 같은 사람이 편하죠. 영호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단순함이 한편으로는 또 아쉽지. 그래서 선택은 영호님이 하는 거니까 하는데 영호는 또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 말을 안 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혼자 생각하고 뭐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영호 씨의 태도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잖아. 내가? 여기서도 파 말 안 하잖아. 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너한테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는 순자님만 집중한다고 얘기했어요. 어쨌건 순자님만 집중할 거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전날도 순자한테 그 말했거든요. 일단 단계는 넘어섰다. 한 단계는 넘어섰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현숙 씨가 광수 씨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첫 단계는 뭐야? 사람을 좁히는 거. 그다음에 뭐야? 이 사람이랑 만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단계란 말이야. 한 단계는 넘어섰었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는 순자님만 집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순자 씨는 아쉽지. 아니 내가 표현한 게 얼만데 어떻게 저것만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알맹이 없이 겉핥기만 하는 그게 약간 그 회피형의 대화법이기는 해요. 진짜로 그 알맹이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되게 뚝딱대거나 아니면 좀 차가운 모습이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막 뭐랄까 다정하거나 재치 있는 그 페르소나와 실제 본체는 다르거든. 그 갭이 큰 게 회피형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순자님만 이제 집중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순자 당신밖에 없다. 근데 순자는 서운해요. 응? 지금 여기서도 꼭 내가 계속 졸라가지고 떠먹여준 느낌이잖아. 얘다. 너한테 집중이다. 이게 순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믿음도 안 가고 내가 어제부터 계속 나는 너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냐. 근데 이제 순자 씨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는 현숙과 순자를 비교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았다. 특히 정숙 씨가 한 말을 듣고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영호는 현숙을 순자에 비해서 그렇게 막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또 순자 씨는 그게 잘 안 보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 처음 했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영호는 안 물어봤잖아. 순자님은 여러 번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죠. 근데 순자님이 표현 같은 건 쑥스러워서 못하나? 이 말도 조금은 맞아. 그러니까 에이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라는 생각도 있어. 영호 씨를 얼핏 보면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인싸고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요즘 표현들 해가면서 표현도 막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사람들이랑 만났을 땐 잘 놀지만 돌아와서 쉬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에이 뭘 알면서 하는 식으로 뭐 굳이 막 이 사람한테 살갑게 하진 않지만 한 번씩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 영호 씨는 보면 조금 투박하고 올드한 문화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호 씨를 얼핏 보면 전혀 반대의 사람일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호 씨의 어떤 이런 재치와 위트를 보고 이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사귀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면에 더 넓은 그림자가 존재하고 그 그림자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것도 이 사람의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아니 내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영호가 처음에는 3명한테 호감이 있었다. 순자, 현숙, 정숙. 그래서 정숙님과 얘기해가지고 둘이었고 이제 하나고 이제는 너밖에 없다. 처음엔 3명이었지만 한 명씩 줄었다. 그쵸? 처음에 정숙님하고 1대2 데이트 나가서 영호 씨가 작정하고 판단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그날 1대2 데이트 한 번 하고 끝났어요. 현숙하고는 아마 2번에 걸쳐서 현숙 씨를 정리하게 됐을 텐데 하나는 밖에서 그렇게 산책할 때 그리고 1대3으로 왔을 때 그 2번 하면서 조금 더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면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순자 씨보다 더 내가 알아봐야 될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정도로는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고 난 이렇게 정리는 하려고 했었지. 근데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는 아쉽지. 아니 그거는 진작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영호가 말을 애매하게 한 게 아니 그러면 뭐 오늘에서야 지금 현숙에게 정리됐다는 거야? 오늘까지도 나는 현숙이랑 비교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애초에 영호 같은 사람은 뭐랄까 그런 대등한 연애가 안 돼요. 이게 영호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쉬울 게 없어서야.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갑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지. 아쉬울 게 없으면 왜 갑의 위치로 올라갈까? 대안이 없음에도 대안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영호 씨가 막 대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갑질하고 뻣뻣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쨌건 영호 씨는 나는 신중해야 돼. 아 그래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 순자가 막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응. 그치. 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게 진짜 좀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순자님은 그거를 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저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좋아한다는 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이게 참 다른데 뭐 순자님이 영호에게 막 좋아하는 호감만큼만 아닐 수 있겠지만 영호가 지금 순자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두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뭐 너무 설레발이지만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영호 정도의 이런 태도를 보고 아, 이 사람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정리해버리면은 너무 섣부른 거야, 실은. 자꾸 초기에 3명 있었는데 다 정리되고 너만 남았다 이런 게 순자를 좋아해서 고른다기보다는 그냥 걔 중에 네가 낫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 순자는. 너무 서운한 거야. 나는 영호 너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그냥 걔 중에 내가 나은 거냐? 이렇게 되니까 서운하지, 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커지는 만큼 그 상대에게 바라는 것도 커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까지도 실망이 흘러가 버리는 거지. 결혼 안 하시오. 나랑 결혼에 있어서 뭐 걸리는 게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보낸다. 사랑하니까 떠나줄게. 더 잘 맞는 사람 만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질척거리지 않을게. 잘 지내라. 응, 행복했어. 끝. 이런 식이라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의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회피형들이 내가 무슨 말 많이 한다고 그랬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지금 내가 한 말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주면 모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순자님은 근데 이게 서운한 거에다가 회까지 겹치니까 아 내가 얘기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거의 매일 하나씩 얘기한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는 게 나을 텐데. 그요? 순자 씨는 이 정도면 나는 안정형 같은데요? 밀당을 잘해서는 아닌데 밀당을 그냥 하는 꼴이 돼버려. 순자 씨 정도면 그냥 안정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이런 모습들이 물론 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냥 수줍음 많고 사회성 부족한 안정형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영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뭐 근데 순자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멘트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구나. 그렇게 순자는 마음에서 이제 아쉬움이 생겼군요. 그렇죠. 영호의 저런 차가운 모습도 저거를 본체로 봐야 돼. 오히려. 우리 또 경수님 이번에 뭐 기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 여기 있다. 어디가? 비타민 하나 가져왔거든. 하나씩 챙겨 먹어. 여기 올려놓을게. 이 전까지만 해도 그 미스트를 줄 때만 해도 순자님이 그래도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안 쳐다봤지.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가서 앉지도 않네. 물론 바쁜 핑계가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그래도 거기 두고 가세요 수준이 돼버렸어 지금. 아 참. 근데 그 와중에 경수님은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군요. 아 참. 아, 경수님이 그래서 이런 거 해주고 가고 이런 걸 보면 되게 뭔가 나서서 일하고 본인이 수고로움을 뭐 생색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에요. 꼰대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꼰대가 아닌 사람.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아 우리 진국인 쌈배 형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여성을 만날 때 눈치가 좀 없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나이대에 맞는 스타일링이 되고 동안이 아니라면 그냥 어쩌면 연애를 더 잘할지도 몰라. 연애나 결혼이 더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어. 근데 경수님이 또 워낙 동안이고 본인도 동안이니까 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시장이 좁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경수님처럼 트렌디하고 잘생기고 또 동안이고 그런 사람은 또 경수님의 눈치 없음을 견디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약간 경수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비우고 신발 정리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바닥 정리까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갔는데 뭐 늦었죠. 늦었고 경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솔로 나라가 끝나고 경수님에게 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겠죠.
그렇게 이제 경수님이 잠깐 등장했고, 뭐 경수님도 이것 때문에 우렁경수 뭐 이런 이 붙겠군요. 우렁쌈배, 우렁쌈밥 같은 느낌이다. 우렁쌈배 경수로 또 거듭났군요. 순자님이 경수님을 명확한 말로 거절하진 않았지. 이제 워낙 이런 제스처나 뉘앙스로 풍겨져 나와서 이 순자님이 어장을 하는 게 아닌 거다라고는 보이는데, 경수 입장에서는 순자님에게 거절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여자들의 선택이 있었죠. 순자는 당연히 뭐 영훈님이고, 영훈님도 오늘은 일단은 순자님한테 집중하려고 한다. 가장 말을 많이 했고 서로가 가장 좀 편해진 것 같다. 이 편해진 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뭐 정이 들었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던데 좀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선택을 할 거면 이 사람에게 굳이 이 사람이 오해할 만한 단어를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만큼 영훈님이 이 사람과 막상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회피기동을 하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이긴 한데, 그런 게 피어오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건 뭐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수더분한 모습도 좋고 키도 크고 순진해 보이고 귀엽기도 하고, 순자 씨는 영호 차에 그냥 타고, 경수는 이날 비타민까지 주고 왔는데 결국은 순자 씨의 마음을 얻지 못했죠. 이 사람에게 나는 너한테 돈을 줄 거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너 선물 좋아하지? 자, 선물 받아. 난 선물 너한테 매일 줄 수 있으니까 나랑 사귀자. 이건 안 되는 거야.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도 누구나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속물로 안 보이고 싶어. 응? 그 포장지를 입을 명분을 줘야 돼. 하지만 나는 이런 게 있어. 우연히 있네? 오다가 네 생각이 나서, 네가 저번에 말했던 이게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 생각이 나서 너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에게 물질 공세를 하더라도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지. 내가 성적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 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보이고 싶진 않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그 스토리텔링, 명분, 그런 게 똑같은 물질 공세에서도 필요하지. 근데 그 시작에서 나를 혹시라도 편견 있게 볼까봐 그렇게 명분을 주는 거지. 근데 경수님이 그게 약간 어설펐죠. 여기 지복행 보신 분 있는데, 서로 통한 두 사람, 일편단심 영호. 그렇게 드디어 무려 5일 만에 처음 타보는 영호의 차인데 서운함이 좀 쌓인 상태야. 오늘은 뭐 어쨌든 저한테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어제 저녁부터, 이 전날 저녁부터 거의 확신을 했을 텐데, 순자라는 건. 그래서 나는 너다. 다만 최종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고민하겠다. 이 말을 해줬어야 돼. 근데 영호는 그걸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순자는 지금 오늘은 뭐 어쨌든, 내일은 최종 선택이잖아요.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저한테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대1 데이트를 하겠구나. 이제 하겠군. 이제 1대1 관계인 거지. 그래서 엇갈리는 기류에서 누군가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현숙님은 광수한테 갔으니까 영식, 영철, 경수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이게 여성분들의 마지막 선택인 것 같은데, 두 사람 가장 초반 러쉬를 하던 영철과 경수, 그리고 초반에 발을 뺐던 영식, 이렇게 세 사람이 고독자장을 먹게 됐군요. 그래서 하염없이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사람 마음이란 게 제가 노력한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덤덤히 받아들이자. 나중에 내 진심만 좀 표현하고 여기를 나가자. 그래요. 경수님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에게 올인을 했다면. 이번 기수에서는 조금 쉽지 않았겠어. 남의 차는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영호님이 항상 본인 차로 해가지고 이러면서 여기서 침묵이 와버려. 근데 여기서 침묵이 왔을 때 이제 순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평소에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러던 영호가 왜 말이 없지? 내가 부담된다는 소린가? 내가 괜히 왔나? 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져 버린단 말이지. 이제 그나마 순자님이니까 여기서 뭐지 하고 그냥 생각하지, 여기서 진짜 예를 들어서 좀 영호의 본체입니다. 이쪽이 더 영호의 본체에 가깝고, 저도 이제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그래서 왠지 모를 정적이 두 사람을 감도는 사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가고요.
영호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최종 선택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단어가 정이 쌓이는 거야. 이 말은 물론 다음 주에 좀 더 봐야겠지만 영호는 나는 너를 이제 너로 선택을 했다. 너를 놓을 수 없겠다. 너를 그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게 정? 사랑이 아니고 정? 뭐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야 지금? 미쳤네? 지금 아주 러시아에서 지금 뭐 경기 일어날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초코파이가 지금 이렇게 화가 확 이게 정 표시가 초코파이를 쌓은 느낌인가? 다음 주에 이거는. 저는 영호 씨가 어쨌건 순자 씨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마음의 크기는 이거의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정으로 만난다고 들릴 수 있지. 우리가 뭐 아직 불타는 사랑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으로 만나자니. 이건 서운할 수 있는 말이야. 이미 이 사람에게 막 설레는 마음이 생긴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근데 영호에게는 편안하고 정이 쌓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 영호는 느낄 수도 있겠지. 그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뭔 소리지? 1대1 데이트에서 발생한 불협화음. 1대1 데이트 영호님 딱 지금 처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호님의 단점이 부각되려나?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경수님을 왜 넣었죠? 서글프게? 어쨌건 이렇게 1대1로 넘어가고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의 감정을 캐치해 가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툴 수 있거든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이트일 수 있으니까 한번 뭐 두고 봅시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